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신규 수주를 맡게 되면서 목표가 8만원까지 제시된다고 합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다운 버튼 눌러주시고 과연 목표가가 팩트일지 그리고 엔비디아의 효과는 어디까지 미칠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뉴스 찾아보셔야 될 건데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키워드로 해가지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일부 증권사 리포트에서 목표가를 8만원까지 내지는 단기적으로는 6만 5천원까지 제시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8만원이라는 거는 2020년 안에 이뤄질 수 있는 가격은 아니에요. 삼성전자 현재 주가가 5만 5천원을 넘긴 상태인데 여기서 8만원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이 500억에 도달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돈으로 450억에서 500조 원에 다다르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거의 삼성전자 주가만 따져보더라도 30% 이상, 한 40% 가까이, 45% 가까이 상승하는 거니까 지수면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2700포인트를 도달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업황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요거는 2019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점유율 순위이고 그리고 이거는 2020년 3분기 최신판입니다. 차이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의 비율도 늘어났고 TSMC의 비율도 늘어났습니다. 정확한 차이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원래 3위에 있던 GF라고 하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사명을 가진 미국의 파운드리 업체가 2019년까지는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어요. 얘네도 10나노미터 공정까지는 기술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2019년 이전에 나온 신제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기업이 매출 더 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아쉽게도 2020년에 들어오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면에서 바뀌었느냐? 때는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2018년도에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나오면서 이제 지포스 2000번대 제품이 나왔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제품을 내가지고 좀 사이클을 돌립니다. 매년 내게 되면은 이거 가격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텀을 좀 두게 돼서 2019년까지는 2000번대 제품이 쭉 보급이 되게 되죠.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직전 세대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값 이상 하락하게 되는 게 거의 3분의 1 토막 나는 게 통상적입니다. 이게 가격이 워낙에 큰 폭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다 보니까 매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매년 바뀌다 보니까 맘먹고서 2018년에 질렀는데 2019년에 신제품 나와가지고 가격 차이는 없고 성능만 2배 차이 난다라고 하면은 호구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가지고 좀 텀을 낸다라는 거. 기술력이 100이라고 하면은 한 30만 보여주고 나머지 70은 꽁꽁 감춰놨다가 조금씩만 공개하는 삼성전자의 과거 전략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오는 제품 치포스 3000번대입니다. 방금 전에 예시로 설명을 좀 해드렸지만 성능면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난다라고 하고요. 체감은 안 되는데 지표만으로 수치만으로는 2배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격은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18년도에 샀던 사람들 중고로 처분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처분한 다음에 2020년에 나오는 신제품으로 다 갈아타려고 하겠죠. 그리고 2018년도에 신제품 나온 거 안 사고 존버했던 사람들은 2020년에 나오는 신제품을 꼭 사려고 할 거고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한 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이쪽으로 쏠리게 될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엔비디아는 기술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단순히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GPU의 인공지능 성능을 통해 가지고 신기술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 2020년 이후로는 본격적으로 자율주행 쪽에 가중이 되는 내지는 VR 쪽으로 가중이 되는 기술력이 탑재가 될 겁니다. 소프트웨어가 나오는 것이죠. 전용 소프트웨어요. 예시를 들어보게 되면은 인텔과 엔비디아 조합으로만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VR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절대로 AMD CPU 가지고는 실행할 수 없는 프로그램과 게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VR.
그런 부분들이 지금 AMD를 앞서가는 부분인 거고, AMD 쪽에서는 공정이 앞서가는 부분에 있고 우위를 점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면 할 수는 있을 텐데 아직까지 정확한 소식은 못 들었습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3000번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엔비디아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시세 변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 여기가 정점이 10월이에요. 그리고 현재입니다. 따져보게 되면은 2018년도 10월에 나왔던 시세는 2000번대 제품, 신제품이죠. 보시게 되면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상승하게 되고 출시된 직후에 하락을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9월 말에 신제품이 출시가 됐었어요. 2000번대 제품은.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꺾이죠. 왜냐? 매출에 대한 부분이 미리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미리 주가에 선반영 시켜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번에도 다 다를까요? 아니죠. 이번에는 기대감이 더 커졌었기 때문에 똑같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3000번대이고 이번에 이렇게 가격 상승력이 주가 상승력이 더 탄력이 있었던 것은 기술력의 차이가 있었다라고 봐요.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신에 조정을 받고서 다시 가는 것. 이러한 패턴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12나노 제품이었고요. 이번에 나온 2020 제품은 8나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2016년도쯤에 나왔었던 16나노 제품. 이렇게 대표적으로 4나노 공정식 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 2020년에 선보인 게 뭐예요? 5나노미터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게 3나노미터 기술력이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대략적으로 2022년에서 2023년에 나올 신제품 4나노에서 한 6나노 제품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점유율이 더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었던 이 GF 점유율 3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8.3%에서 지금 7%로 줄었죠. 7%로 줄은 이 기업은 더 줄어들 겁니다. 이제 막 2019년도, 2020년도에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7나노 이하 공정에 대한 기술력을 추진하기 시작했거든요. 생산시설 확보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벌써 2025년까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양산 시설도 갖추기 시작했는데, 이쪽은 이제 막 공장을 짓고 기술 확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글로벌 파운드리즈의 점유율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고, 4위나 5위 같은 경우에도 자세하게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기술력 면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계속 하락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신설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차기 기술력에 대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고 또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나란히 갑니다. 1, 2위가 서로 땅 따먹기를 하지만 동시에 3위 이하권의 회사들에 대한 점유율까지도 다 빨아들인다라는 것이죠.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하위권에 있는 점유율을 다 끌어삼키게 됐다. 그것이 일단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고 긍정적입니다. 주가면에서 봤을 때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8만원까지 간다라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6만 5천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보세요. IM 부분이 이제 핸드폰 사업 부분이고, 그리고 DS 부분이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사업 부분입니다. 이제 반도체 사업 부분에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거예요. 하지만 파운드리 점유율이 올라간다 치더라도 기존의 매출액, 영업이익을 2배 이상 끌어올릴 만한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이번 엔비디아 수주가 단발성으로 반영될 만한 그런 큰 대규모 수주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효과, 실적 효과는, 실적 모멘텀은 사실상 놓고 보게 되면은 얼마 안 나올 거라고 봐요. 6만원까지가 거의 적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대감이 한껏
부풀어 올라서 반영된다라고 하면은 최근 고가 62,800원, 대략적으로 63,000원을 넘어서 65,000원까지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내년 1분기 안에 치러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 신제품 그리고 신규 수주 요 소식 가지고서 계속 재탕하면서 돌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쪽으로 명분이 붙을 것이고요. 명분이 없더라도 기존에 노출되어 있는 명분이라는 것은, 재료라는 것은 시장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른다고 치면은 저거 그때 그거 나온 걸로 오르는 거구나, 사람들이 다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것이고,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서 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파운드리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가 대빵인 거고, 이제 그 뒤에 이어서 따라올 만한 기업이 이제 리노공업, 원익 IPS,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의 기대 효과까지 받는 뭐 네페스나 DB하이텍, 어부 반도체, 그리고 동훈아나텍, 그리고 오늘 반응한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EUV 공정에서는 이제 노광 장비에서는 또 소재류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접근성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홀딩스도 같이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U 제조회사 쪽으로 공급하는 이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삼성전자 같이 가는 듯하지만 살짝 거리감이, 아니죠, 거리감이라고 하기보다는 따로 노는 듯한, 또 더 개별하게, 유별나게 갈 수 있는 그런 기반도 갖추고 있어요. 모멘텀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랑 비슷한데, 삼성전자보다 더 가벼우니까, 훨씬 더 가벼우니까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이 외에도 심텍, 주성 엔지니어링, 코리아 서키트, 한미 반도체, 그리고 테스,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다 불러드린 것들이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급해드리지 않은 뭐 FST, LOT 베큐um, SNS텍, CNG 하이테크, 제우스, 램테크놀로지, 그리고 SFA, 자화전자, 대덕전자, ISC,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아이폰 신제품 나오는 거랑 엮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리콘웍스, AP시스템, K시텍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추후에 별도로 더 첨언해 드릴 게 있어가지고 따로 해서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로 하고, 뭐 그냥 바로 산다라고 해도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조정 나올 때 사는 게 좋은데, 또 조정 나오게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조정 명분 가지고서 억지로 끌어내리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건데, 그때쯤 가면은 또 공포감이 크게 돌게 되면서 막상 사고자 하는 마음이 안 들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당장 말씀드리진 못할 것 같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아쉽게도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와 관련된 이슈라서 얘는 좀 아쉽게 됐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단독으로 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쪽에서 이제 5세대 D램을 양산하기 시작하죠. 이 제품이 탑재되는 것은 아쉽게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인텔 쪽에서 발표하기로는 이제 10나노 공정의 CPU를 노트북에 탑재하겠다라고 하면서 에이수스사와 그리고 기타 여러 등등의 노트북 제조사 쪽으로 공급한다라고 하는데, 요게 나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삼성 5세대 D램 탑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반 서버용이나 개인 PC용으로 탑재되려고 한다면은 다음 세대 CPU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다음 세대 CPU 나오는 게 2021년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2020년 연말이랑 2021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D램 설비 투자, 그리고 차세대 공정에 대한 설비 투자, 생산시설 투자가 이뤄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 수준은 아니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그 위치다 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현재 그래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통과해가지고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는, 반등 가능성이 농후한
여기서 사도 아쉽지 않을 만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호흡을 길게 보고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루 안에 10% 20%씩 오르는 여러분들의 성미를 채워줄 만한, 여러분들의 그 밑빠진 그 욕심의 그릇을 채워줄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큰 손이신 분들만,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만, 안정적으로 가시려는 분들만 참고사항으로 보고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느리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